그러나 정치인이 이 문제를 꺼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잘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풀어내느냐가 중요할 텐데 마치 하나는 어떤 쪽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베풀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쪽은 야 니들이 해주려면 해줘 빨리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거나 풀어가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철이의 정치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년을 최종 이제 확정이 됐고 원래 받은 2년 더해서 22년을 복역해야 된다는 건데 정치권에서 논평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쐐기를 좀 박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입장 수준의 논평만 나왔는데 법원 판결 존중한다. 제1야당으로 국민 통합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결단하라라고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호칭부터 바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고요. 박근혜 씨. 그게 네. 맞죠. 정확한 호칭이긴 한데 참.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사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저는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요구 자체가 난 부당하다고 봐요. 뭔가 뭐 억지로 잡아놓은 것처럼. 네. 그럼 무슨 결단을 해요 그게? 응? 이만저만한 이런 이유가 있으니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쪽으로 풀어봅시다라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지. 이게 마치 대통령이 결심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게 대통령 뭐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될 사안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하진 않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탄핵한 게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문재인 당시 후보가 했습니까?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했습니까? 사법부가 했습니까? 언론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이 촛불 들고 그 추운 날씨에 강화무도로 광장으로 모여서 뭔가 외쳤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면해주라고? 그걸 왜 사면권은 정치인들이 가지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잘한다. 네? 잘한다. 이낙연 대표가 처음 이 사면론을 꺼냈는데 혹시 본인 입장을 냈어요?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라고 역시 사과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논평을 내긴 했는데 딱 석 줄에 그쳤어요. 일단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됐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청와대가 사면 문제에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는 게 없죠. 예, 근데 네. 이제 뭐 보면은 우리 방송을 들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좀 여론도 좀 이제 그 모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금까지 선거공판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이건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사과와 반성이 있겠어요. 그건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사면 불가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대충 다음 주 중에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데 대통령한테 막 기자들이 질문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전 좀 질문하고 싶은 입장이면서도 정말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왜 그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질문 받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미리 그걸 왜 대통령에게 입장에 정리해 요구하냐고요. 주면 되잖아요. 예.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건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대선 공약에서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불가를 얘기했어요. 그 안에 뇌물수수가 있어요. 뭐 대선 공약 깨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면과 통합이 저는 반드시 등치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일단 대중적인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면과 어떤 통합을 같은 선에 놓고 이야기를 아니 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사면이 통합의 수단, 통합에 기여하려면 몇 가지 이 조건이라 그럴까요? 과정이 있죠. 무조건 사면해주면 통합된다. 그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분열도 안 될게요. 그러니까 이 사면 조치라는 게 통합에 기여하려면 그 많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불쑥 꺼내는 것 자체는 통합보다는 분열에 기여할 게 더 크죠. 전두환 씨 사면해주고 우리 사회가 통합됐나요?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이명석 기자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니, 얘기를 해준 것도 하시길래 아닌데. 질문한 거죠. 저희 토론 잘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각자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면에 대한 찬반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가질 권리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인이 이 문제를 꺼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잘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풀어내느냐가 중요할 텐데 마치 하나는 어떤 쪽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베풀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쪽은 야 니들이 해주려면 해줘 빨리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거나 풀어가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